혹시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반복되는 일상과 타인의 기대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며 제자리 걸음만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비밀은 대개 재능이나 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강력한 도구 속에 숨겨져 있죠.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경계의 힘, 진정한 자기 절제, 그리고 꺾이지 않는 불굴의 결단력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이 얼핏 지루해 보이는 단어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와 성취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는 어저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보 과부하, 끊임없는 알림,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능력은 단순히 유용한 기술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경계는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안위호입니다. 자기 절제는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돕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은 이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해주는 연료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미리 분명히 해둘게요. 이건 무례한 은둔자가 되거나 자신 주위에 철벽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무엇보다 다시 채워지지 않는 자원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럼 그 자원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관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세 가지는 가장 값비싼 화폐와도 같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것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흔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업무 마감 시간, 여러분은 지쳐있고 당장 처리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료가 다가와 잠깐만 도와달라고 자기 일을 부탁합니다.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나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결국 야근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업무는 서두르느라 대충 처리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동료에게는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 자신에 대한 답답한 짜증과 원망이 쌓여갑니다. 자,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부탁에 여러분은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기꺼이 돕고 싶지만 지금은 저의 보고서를 6시까지 마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머리가 맑을 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도움을 거절한 것도 아니죠. 단지 여러분의 현재 우선순위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과 책임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제때 업무를 마칩니다. 스트레스 없이 퇴근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는 아마도 이를 이해하고 심지어 존중할 것입니다. 이제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주입되어 온 가장 큰 오해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여러분이 정중하고 의식적으로 말하는 모든 아니오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크고 자신감 있는 네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 그리고 가족을 위한 네인 거죠.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경계는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원 주변에 있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 이웃과 교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안에서 소중하게 가꾸는 것들을 보호해 줍니다. 경계 설정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보호했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앉아서 울타리만 지키고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등장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간단하고 명확한 규율입니다. 잠깐만요. 벌써 규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긴장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엄격한 훈련, 자가 처벌, 새벽 5시 기상, 그리고 냉수 샤워 같은 것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생각은 잊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건 군대식 규율이 아니라 의식적인 개인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언젠가는 바닥나는 의지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욕구 대신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매일 저녁 20페이지씩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손은 저절로 TV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서 피드를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적인 욕구입니다. 그럼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더 박식해지고 싶고, 시야를 넓히고 싶고,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단순히 당신을 흥미로운 대화 상대로 만들어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크고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규율이란 이 두 지점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것은 훈련해야 할 근육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압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겁니다. 책을 베개 위에 놓습니다.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책을 열어서 한 페이지만 읽을 거야. 20페이지가 아니라 딱 한 페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단 시작하면 20페이지도 쉽게 읽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흔한 미신을 깨뜨립니다. 규율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감이 오면 그때 시작할 거야 라는 식이죠. 이것은 함정입니다. 모든 것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동기부여가 행동을 낳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기부여를 낳습니다. 당신이 순간적인 내키지 않음을 극복하고 결국 그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당신의 뇌는 잘했어, 해냈어 라고 체크 표시를 합니다. 당신은 즐거움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소량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미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규율은 올바른 기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고 규칙적인 단계를 통해 그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히 세웠고 규율이라는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했죠.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죠.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와요. 흔들려 그 케이크를 먹어버렸거나 운동을 거르기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프로젝트가 끔찍하게 실패했을 수도 있죠. 의욕은 바닥나고 규율은 흔들립니다. 답답한 벽에 부딪혀 좌절감만 느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 이야기의 세 번째 주인공이자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끈질긴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은 거창한 구호나 과시적인 SNS 게시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용하지만 내면에 뿌리 깊이 박힌 끈질김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조차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바로 당신만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거야 라는 굳은 의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인스타그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원래 법은 버빈이라는 이름의 전혀 다른 앱이었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 사용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완전히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개발자인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는 그저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며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들은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 전체를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자리에 앉아 실패한 앱에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일한 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사진 필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사진에만 집중하겠다는 어렵지만 용감한 결정을 내렸죠. 그렇게 인스타그램이 탄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려는 그들의 결단력은 실패를 엄청난 성공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결단력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가장 힘든 순간에 연마됩니다. 실패 후에 손을 놓지 않고 스스로에게 좋아, 이건 통하지 않았어. 그럼 다르게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결단력이라는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슈퍼히어로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가 그 모든 시도와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은 다른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진정한 개인 효율성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핵심이죠. 우리는 종종 경계 설정, 자기 훈련, 그리고 결단력을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맞물려 하나의 순환 속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며 서로를 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명확한 경계는 여러분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에너지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에너지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되죠. 자기 훈련은 바로 이 자원을 활용하여 좋은 습관과 매일의 꾸준한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자기 훈련을 통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결단력은 무엇일까요? 이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잠시 멈출 때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바로 결단력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질 때가 올 겁니다. 이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경계를 세우고 자기 훈련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결단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순환하며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경계는 자기 훈련을 보호하고 자기 훈련은 결단력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은 다시 경계와 자기 훈련을 회복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특성의 힘은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과 목표, 그리고 나아갈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니오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는 것, 자기 훈련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아니면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